조선 중기 유학자였던 구봉 송익필 선생의 학문적 업적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조선 최초의 예약서인 가래주서를 저술한 것과 성리학에 관한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태극문의 저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봉 선생의 태극문은 만물의 근본과 시온에 대한 태극과 양, 이, 기 그리고 인간의 힘, 성, 정 등에 관한 성리학 전반의 문제를 문답 형식으로 서술한 81개의 문항의 저술서이다. 조선유학에서 태극에 관한 연구는 주자가 지은 태극의 해의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석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구봉 선생의 태극문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구봉 선생의 태극문은 태극으로 비롯되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순환 원리를 우리 인간의 심성론에 적용하여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도리를 알기 쉽게 밝혀놓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구봉 선생의 태극문은 조선 성리학사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차원 높은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구봉 송익필 선생은 예학의 대가로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은 성리학에 있어서도 아주 뛰어나셨습니다. 그 예로 성리학에서 가장 경지가 높다고 하는 태극문을 저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숭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곽신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평안하십니까? 예. 자, 구봉 송익필 선생께서 태극문에 대한 태극에 대한 성리학 저술인 태극문을 지으셨습니다. 구봉집 제3권의 잡저에 태극문이라고 실려 있는데 태극문은 어떠한 책인지 설명을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극문은 글자 그대로 태극에 관한 물음이지만 예. 실제로는 물음과 답이 함께 있는 그런 저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을 태극문답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아마 태극문답이란 말이 그 책의 내용과 부합이 되는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문답은 기본적으로 태극을 주제로 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는 그런 책인데 태극에 관한 정확한 설명을 일반인들이 내지는 초학자들이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잘 이해 납득시키기 위해서 기획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극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태극에 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용이 되고 있고 존중되는 정의는 주의가 쓴 그런 정의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극본 궁원론이라고 했는데 극본이란 말은 그 뿌리를 그 근본을 지극한 지점까지 탐색해내고
궁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의 그 발원지를 예, 예. 최후의 지점까지 예, 사물을 찾아낸다. 자, 그런 예. 뜻이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극본의 본은 식물적인 발상이고 예. 자, 우리들에게 가장 그 친근하게 되어 있는 초목을 예. 우리가 나눌 때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이렇게 구별하지만 예, 예. 식물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 중요한 것이 그 뿌리 예. 내지는 바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궁원이라고 할 때 원은 물에 관한 것인데 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근하게 접하게 되는 물에는 그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식물로 말하면은 뿌리와 같은 것, 물로 말하면은 샘과 같은 것, 예. 그것을 궁극적인 지점까지 탐구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태극론이고 네. 그 궁극적 지점에 있는 것, 즉 본이 되고 원이 되는 것을 이제 태극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이제 그런 태극에 관한 탐구의 논리, 이것을 태극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태극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그 태극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한 그 형식이 구봉 선생의 태극 문답 또는 태극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떤 존재의 근원 같은, 그러니까 식물로 말하면 뿌리, 물로 말하면 원천, 예. 이러한 아주 지극한 데까지 이제 궁구해서 밝혀보려고 했던 문답식의 저술이 태극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봉 송일필 선생의 태극문이 조금 전에 이제 주의 선생님의 어떤 그 태극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의 선생의 태극론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주의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태극에 관한 관점을 예. 보다 상세하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예, 예. 분명하게 해설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지은 책이 구봉의 태극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럼 주희 또는 주자라고 말하는 예. 이 선생은 어떤 태극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주자가 지니고 있었던 태극에 관한 관점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태극해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 태극해의요? 예. 그러니까 태극해의는 태극에 관한 해설, 네. 그 의미를 풀이해 놓은 것, 이런 책인데, 그러면 주의가 왜 이런 태극해의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느냐? 그것은 사실은 북송시대의 주돈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던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아, 그럼 주렴계. 주렴계. 염계는 그의 호이어서 우리가 염계 선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네. 주돈이 선생이 쓴 태극도설. 태극도설이요? 태극에 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또 그 그림에 관해서 해설을 해놓은 책자가 있어요. 예, 예. 그를 태극도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예. 이 내용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내용에 관한 상세한 조목적 해설을 해놓은 것이 주의 선생의 태극해의입니다. 아, 근데 예.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이것을 조금 더 예. 학자들에게 예.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놓고자 하는, 그래서 문답식의 형식을 빌린 책이 예. 태극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극론에 대해서 조선의 유학자 가운데 구봉 송일필 선생 말고 또 지으신 유학자가 있는지요? 사실은 태극주희 선생이 쓴 그 태극해의와 예. 주돈이 선생이 지었던 태극도설을 예, 예. 철학 사적으로는 그 성리학의 원천 또는 성리학의 방향을 제시한 책이라는 예.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도설과 태극해의는
성리학자라면 예, 예. 또는 말을 바꾸어서 조선족 500년 동의 유학자라면 어느 누구도 무관심할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몰라가지고서는 예. 지식인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어려웠고 또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철학적인 담론의 자리에 끼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책이고 누구나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일가견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모든 학자가 예. 다 이 태극론을 태극해이나 태극도서를 알고 있었다, 이해하고 있었다, 이제 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해설의 글을 남기고 있었던 사람을 조선 초기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회제 이연적 선생을 예.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연적 선생. 예. 태극론에 관한 저수를 남기고 있죠. 근데 이분이 활동하던 시절은 이제 조선조에서 그 유학 사상이 아직 말하자면 국학 사상으로 예. 조선조의 그 정치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주도적 이념으로 정착되기 이전의 그 초기 단계였었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은 도가 사상이나 불가 사상과 대립을 해서 유학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회제 이연적 선생은 태극의 개념을 도가에서 말하는 태극 내지는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궁극적인 실체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해명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바꿔 예. 말하면은 유가의 학문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유가의 관점에서 보는 태극에 관한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분이 회제 이연적 선생이다 이렇게 예. 말할 수 있고 예. 이후에 이제 뭐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봉 선생이 보다 본격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유가적 내지는 성리학자적 태극론을 예. 펼쳤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구봉 선생이 가장 으뜸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철학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조선시대에 태극문을 저술한 사람은 구봉 송익필 선생보다 한 세대 이전인 회제 이연적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 본격적인 저술은 구봉 송익필 선생이 선구적인 업적이라고 곽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예학에 있어서도 가래주설로 최초의 저술자이기도 하였는데 성리학에서도 태극론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저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